늘스타TV를 사랑해주시는 늘메이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씨도 진짜 더워지고 우리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운 부분이 경제가 좀 너무너무 침체가 돼가지고 이 경기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도 동료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어떻게 투자하고 있어? 돈 어떻게 벌어? 하면서 투자 방법에 대해서, 돈 생기는 방법에 대해서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해본 Q&A 주제는 승무원들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가, 승무원의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승무원 같은 경우도 55세에서 60세라는 정년이 분명 있는 직업이고 대기업 수준의 연봉과 복지 혜택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봐야 월급쟁이 아닙니까? 그래서 매달 또박또박 들어오는 돈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물가는 계속 치솟고 은행 이자는 또 낮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거 그냥 적금만 해서는 괜찮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승무원들의 현명하고 똑똑한 재테크 방법을 제가 오늘 담으려고 합니다. 예비 승무원들도, 그리고 현직 승무원들도, 그리고 돈에 관련해서 투자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도 오늘 다 유용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승무원들도 여느 분들이랑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꼬박꼬박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금을 좀 하고 조금 더 현명하신 분들은 통장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통장 풍차 돌리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책에서 보셨던 재테크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늘스타가 소개하고 싶은 것들은 약간 승무원이란 직업의 특수성에 어울리는 그런 투자 방법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사주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몸을 담았었던 전 직장인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 우리사주 제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직원들에게 성과급조로 주는 거죠. 그럼 일정량을 주면 나중에 이 주식의 가치가 올랐을 때 이 승무원들이나 직원들이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식을 바꾸게 되면 돈의 가치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보다는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판매를 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회사에서도 현금을 좀 수금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사주 제도에 포함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승무원으로 근무했을 때 16년도였나? 그때부터 판매를 한 1차, 2차 이렇게 해서 2번에 걸쳐서 했었던 것 같고요. 그때는 한 주당 금액이 4만 원 정도는 갔었던 것 같은데 대한항공이 1차 때는 5,000원 할인된 35,000원 정도에 판매를 했었고, 그때 한 주당 5,000원이면 내가 몇 천만 원을 사면 벌써 사는 것만으로도 이득이다 해서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고 승무원들이 진짜 많이 샀었어요, 이거를. 근데 1차 때 사고 나자마자 주식시장에서 대한항공이 폭망을 하게 되면서 나 돈 어떻게 빨리 회복해야 돼 할 때쯤 회사에서 2차로 또 풀어줬는데, 이때는 35,000원에서 무려 5,000원이나 할인된 30,00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우리 사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35,000원에 샀는데 많이 펐으니까 이번에 3만원짜리를 또 많이 사야지 해서 많게는 정말 억 단위로 돈을 투자하신 사무장 승무원들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승무원들 맨날 랜딩하고서는 쉬는 시간마다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대한항공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하지만 제가 지금 네이버로도 검색해본 결과 한 주당 3만 원으로 금액 형성이 되는 걸 보니 승무원들 우는 소리,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빨리 회사가 성장하고 이 경기가 회복이 되어가지고 잃었던 그 주식 금액 빨리 다 되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강서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매해가지고 그 부분에 임대 수익을 주면서 그 수익률을 창출을 해내는 방식인데요. 거의 정년 마지막쯤 되시는 사무장님 분들은 이 오피스텔로 투자하셨다고 하면 3채에서 5채까지도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꽤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강서구 쪽 오피스텔들이 워낙에 그 공항 직원이나 항공사 승무원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수요가 계속 많기 때문에 매년마다 또 사람들 엄청 뽑잖아요. 고객이 한마디로 많은 거죠.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잘 빠지고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률 같은 경우도 원룸 크기치고는 승무원들이 그냥 그 공항 근처니까 우선 위치적으로 좋고, 그리고 오피스텔을 선호한 이유는 빌트인이 되어 있어서 문만 들어오면 되고, 그래도 밤길에 위험하지 않게 경비 아저씨도 있고, 그리고 지하에 주차장도 한 대 정도 세울 수가 있어서 그런 편의성에서 거기를 많이 사는
하는데요. 그래서 금액이 한 70만 원 정도로 월세가 나가더라도 코딱지만한 방인데도 거기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무원들이나 항공사 직원 대상으로 강서구의 오피스텔 그 임대 수익률을 가지면서 좀 사시려고 노후 대비를 하시는 분들도 꽤 봤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13년도에 오피스텔 거주할 때 월에 65에서 70 정도 월세를 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제자들 합격시켜서 또 보내보니까 지금도 그 동네는 65, 70 월세가 고정이에요.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데 월세는 늘 똑같고, 그리고 더 대박인 거는 나중에는 매매로의 차익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강서구 그쪽만 집값이 거의 안 올랐대요. 은행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이자는 높아지는데 내가 이 매매를 3채에서 5채를 어떻게 다 내 돈 주고 삽니까? 은행에서 당연히 대출 끼고 사죠. 대출이자는 엄청 많아지는데 늘 물가는 올라가고 수익률은 그대로 임대 수익률이 똑같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안 봐지는 거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어디에다가 구매를 해야 될지, 서울 안에 땅값이 오르지만 다 오르는 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매까지도 생각하면서 수익률 계산을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화 관련한 내용인데요. 승무원들은 외화도 벌어오잖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해외 체류비, 그러니까 퍼디움이라고 하는 것을 US 달러로 통장에 입금이 되는데요. 그것만 해도 월급 외로 월에 한 40에서 많이 뛰면 60만 원 정도가 체류비로 들어오거든요. 달러로 계산했을 때 그 달러를 그대로 모아두는 퍼디움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원화 가치가 많이 하락이 되면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반등하게 되죠.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외화에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소액이지만 주식, 건물 부동산, 펀드, 여러 가지 투자하는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국가의 경기를 많이 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해지하고 분산하기 위해서는 해외 쪽에도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원금 손실이 없는 이자도 발생이 되는 그런 안전 상품인데요. 이런 소극적 투자보다는 돈을 좀 더 고수익으로 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의 위험 성향이 조금 강하더라도 펀드 자체가 주식시장의 이 위험성의 변동폭, 영향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 해외 펀드를 내가 좀 검색도 해보고 자문도 얻고 해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이 해외 펀드도 첫 번째로는 이 환이 다 노출이 되는 환 노출 펀드가 있는데, 환 노출 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높아요. 근데 리스크도 크죠. 왜냐면은 주식시장의 변동폭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외환 시장의 변동폭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환 차익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것도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살짝 더 안전하게 만든 게 환 헤지 펀드라고 부르는데요. 환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선매를 할 때 환을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주식시장의 변동폭 리스크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외환 시장의 변동폭이나 리스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에서 환 헤지 펀드를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가 있었고요. 대신에 환 노출 펀드가 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환 헤지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높은 펀드다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리스크 대비 투자율이기 때문에 이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술품 경매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한국에는 대표적으로 K옥전이랑 서울옥전이라는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승무원 사이에서 핫하다 보니까 승무원들이 쉬는 시간마다 폰으로 들여다보는 게 카톡이나 인스타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이가 조금 있는 사무장급의 승무원들이라면 K옥전, 서울옥전 들어가서 어떤 물건 나왔는지, 경매 유찰됐는지 낙찰됐는지 확인하고 이 작가가 요즘 핫하구나 리뷰도 좀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승무원들이 미술품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있는데요.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유명한 갤러리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죠. 내가 돈을 내지 않아도. 그러다 보니 견문이 넓어지는 거고, 직원항공권이라는 좋은 복지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무장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쉴 때마다 잠깐씩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갤러리 보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그런 풍의 그림도 좀 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문 지식을 조금 더 넓혀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무장님도 남편이랑 같이 쉴 때 이번에 했었던 홍콩의 아트페어 갔다 왔다고 하는데 한간에는 이정재님이랑 그 여자친구분께서도 가가지고 투자처가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그림들을 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전시죠. 이런 것도 한번 갔다 오는데 왕복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FSC란 대형항공사를 타고 갔다 올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였을 거고요. 뭐 거기서 물론 그림을 사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들이 추세고 어떻게 금액이 형성되어 있는지 보고 올 수 있는 아주 좋았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보통 미술품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정도 하죠. 수수료가 비싸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금액이 천문학적 숫자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로또와도 다를 바가 없을 정도인 거죠. 제가 아는 승무원 언니도 그림을 하나 샀는데 이 그림을 그렸던 화가분께서 진짜 몇 달 만에 별세를 하신 거예요. 정말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 분의 작품을 산 승무원 언니의 그 그림이 몇 천만 원이 뛰었다고 합니다. 정말 단 몇 달 만에 희소성을 인정받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미술품 경매는 그만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이거를 금액적으로 팔지 않더라도 이만큼의 금액을 하는 정말 값이 있고 가치 있는 그런 그림을 집에 걸어놓았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상쾌하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좀 자세하고 정보적인 부분은 네이버로 검색을 하셔서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검색 잘 해보셔가지고 꼼꼼히 알아보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내 투자 성향을 판단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을 판단을 해서 너무 이런 리스크가 크고 수익률이 큰 데만 목숨을 걸게 되면 나중에 제 방송 보기도 싫을 수 있잖아요. 저희 오래가요 여러분. 그래서 내 투자 성향 대비 조금 안전하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잃어도 될 만큼 이렇게 고위험군이라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다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직도 안 누르셨으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